네,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룬이 또 어제 떨어지나 싶더니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AI 소프트 관련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펩트론과 함께 SK바이오팜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SK바이오팜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오늘 그 SK 측에서 이제 SK 팜테코 여기 이제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와 2조 원대 수출 계약이 뭐 나타났다라는 걸로 상승이 좀 나온 건데 시장에서 지금 추측하는 거는 아마 계약 상대방이 일라일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SK 바이오팜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뇌전증 치료제의 매출이 한 97% 정도로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연간 매출이 한 3,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황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동원금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토요일에 탄핵 여부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일단 제가 이틀 전에도 오리엔트 전공을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오리엔트 전공이 그 조기 대선 관련주로서 지금 부각을 받아서 대장주로 지금 상승이 나왔고 오리엔트 전공이 눌리면은 아마 다른 그 일성건설이나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도 좀 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장주 매매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동원금속 같은 그 후발주들이 좀 강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국 혼란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아까도 이제 대국민 담화가 좀 나왔었는데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조기 대선주들 중에서 좀 후발주로 그 강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순환으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태주를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야 하고 유동성 비율이 유통 비율이 좀 낮아야 그래야지 상승 탄력성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도달한 뒤에도 얼마나 이제 상한가를 잘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상한가 매수 잔량에 매수 자금이 얼마나 붙어줬는지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불확실한 거는 뭐냐면 탄핵 소추안의 이제 가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는 것은 일단 지금 가결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정태주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표결 진행에서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단기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다음 주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게 뜬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조정이 다가오면 매매를 해봐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도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네이버, 현대차증권에서 더 높은 곳으로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요즘 네카오가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 커머스와 인공지능 검색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 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VT는 삼성증권에서 해외 신규 시장 성장 가시화라는 리포트가, NC소프트는 NH투자증권에서 중요한 건 2025년부터의 변화라는 리포트, 다음으로 전진건설로봇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인프라, 재건 수요에 노젓는 기업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재건 사업의 수혜주로 부상했다는 내용인데 리포트에서는 내년부터 성장세가 더욱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상장한 지 4개월 된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전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이름처럼 이렇게 전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리포트 내용을 봤을 때는 동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장비로서
지금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재건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됐고 일단 23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를 해서 23년에서 24년 동안 그 CPC 485대 공급을 예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종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유럽 현지 어떤 거점에 두고 이제 적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가가 없고 목표 주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건 테마로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리포트가 발간이 된 거고 동사의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는 북미 시장에서 CPC 시장 점유율이 2등입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주택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은 동사의 수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고 고환율로 인한 환차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캐파도 25년 말까지는 23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건 테마가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 시장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금 테마주는 이제 대선 테마주에 지금 수급이 쏠린 거고, 약간의 그 대선 테마주의 조정에 나오는 12월 한 중반, 후반 정도에는 재건 테마가 다시 상승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제 유럽의 그 평화 그 평화를 원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 그는 그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발언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재건 테마가 충분히 강세가 좀 날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그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29조 원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도 올해 말 정도에는 종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높은 가능성을 지금 내포한 만큼 종전 그 재건 테마가 한 12월 중순에서 한 말 정도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진건설 로봇은 사실 상승 탄력성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재건 테마가 가면 같이 동조화하는 흐름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공급망 교란 속 탑티어 전구체 업체 전략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양극재 전구체 생산을 위한 밸류체인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주가를 보면 사실 11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역가격 모멘텀 상위 종목이라고도 하던데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 2차 전지는 정말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그 시장 섹터 중에서 한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게 디스플레이 섹터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섹터가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하면서부터 가격 경쟁력에 많이 밀리게 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의 그 진입 장벽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발로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 보고서 내용만 보면 양극재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통합 어떤 밸류체인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구축을 했다. 그래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면 이것은 원가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을 본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전구체 기술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MHP 재련 시설 인수 통해서 업스트림으로 추가 확장할 것을 예상한다.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만큼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구체나 전기차 소재 쪽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형 배터리 셀 업체들의 발주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대형 배터리 셀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발주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매출이 600억 정도, 그리고 이익이 마이너스 385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어떤 소재에 대한 단가가 좀 높아져야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 소재가 그 니켈 현물 가격 따라가거든요. 근데 니켈 현물 가격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아직도 지금 바닥을 지금 바닥에서 지하실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판가에 좀 전이가 돼서 이 판가랑 원가에 대한 그 스프레드 마진,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걸 결정짓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중국 경기가 회복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높은 산업들, 부동산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높아져야 철강 재고라든지 이런 원자재 재고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좀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니켈이나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일단 계속되는 기업은 흑자가 전환되고 나서 베팅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세 전환이 되려면 흑자 전환이라는 공시가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요즘 또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주가의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섹터의 명확한 수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자유주행 기업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핸드폰도 출시했기도 하고, 이제 트럼프 정권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전기차 섹터에 대한 명확한 그 업황 반등이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기차 산업은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 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앞으로 시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영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